안녕하세요. 담백한 외출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수도인 만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죠. 이와 반대로 공간을 보존하고 역사를 남겨놓은 곳도 있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경복궁이나 북촌처럼 이렇게 옛날 한옥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 장소만큼은 과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도심 중에서도 종로구에 있다는 게 의외인데요. 다만 이 장소가 2026년까지 공원화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다녀와 봤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외출은 서대문역에서 출발합니다. 역에서 5분만 걸어가면 금방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 빌딩과 혼잡한 도로 사이에 큰 성곽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오늘 제가 찾아간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과거 속에 이미 사라진 도니문은 이야기로만 전해진다는 문인데요. 서울의 사대문 중에서 서대문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지난 100년간의 모습이 중첩되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구경해 볼까요? 계단을 오르자마자 저희를 맞아주는 이 건물, 도니문 구락부라고 하는데요. 구락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사실 이 구락부라고 하는 말이 옛날 사람들이 클럽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당시에 세문안로에 있었던 사교클럽을 이렇게 도니문 구락부로 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사교클럽인 만큼 바로 입장하자마자 무대와 조명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무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옷들과 실제로 노래방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옷을 하나 입어보니까 사진 안 남길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제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체험 마을이라고 했었나요? 사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었을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무대 바로 안쪽에는 근대시대의 신여성 문물을 전시해 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각종 드레스와 엘레강스한 소품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공간에는 자동차 모형도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192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팔던 테일러상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층에도 볼거리가 더 있는데요. 2층에 이렇게 바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을 넘어서 가면 이 안쪽 공간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진행하셨던 열사님들의 삶과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독립운동 당시의 열망 그리고 숭고한 희생들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딱 한 공간 둘러봤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지 않나요? 아직도 둘러볼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어디부터 볼지 난감하시다고요?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먼저 구경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스탬프 투어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체험을 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도니문 상회입니다. 이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골목 전체가 바로 도니문 상회입니다. 한옥 건물 하나하나마다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 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하루 전날까지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간 날이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이렇게 한옥 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곳에 왔었을 때 다도 체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문안로에 있던 주택을 사용하여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건물은 3대 가옥이라고 하는데 실제 하숙집을 개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30주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 토지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30년이나 됐었나요? 이 장소에서는 특히나 토지를 읽고 그 책에 푹 빠진 독자님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책 내용을 가지고 필사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에피소드, 과거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지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라는 범주를 좀 넘어서 당시 시대 정신을 많이 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삶과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연관이 있는 이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깊다고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까 벽화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야, 이 벽화들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요즘 벽화와 다르게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는데 그 특유의 묵직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제 취향엔 딱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얼음을 파는 벽화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벽화와 같이 사진을 찍는 장소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 벽화들을 따라서 걸으니까 생활사 전시관에 금방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60년대에서 80년대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간직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저는 입구부터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됐는데 바로 시골의 할머니집 가면은 주방에 이렇게 아궁이도 있고 바로 마당에 물펌프도 있는 것처럼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안방으로 가니까 더 대박인데요. 요즘은 찾아보기도 힘든 자개장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놓여 있었고 노란색의 이 꾸덕한 바닥도 정말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곳곳에 남아있는 이 레트로함이 잔뜩 남아있는 소품까지. 아니 대체 이거를 어디서 가지고 온 걸까요? 옆에 방이 조그맣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방은 더 가관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교련복을 이곳에서 처음 봤어요. 옆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이나 낡은 악기, 음반도 시간을 그대로 고스란히 끌어안아 세월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과거 속에 멈춰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못 봤는데 이렇게 밖에 개조심이라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섬찟 놀라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과거 속 만남의 장소였던 다방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니까 DJ 오빠가 반겨주는데요. 성냥갑과 공중전화가 필수였던 음악다방. 만약 이 장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쳤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시절 그 감성을 이 음악다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선곡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DJ 오빠가 출근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의자에 앉아보니까 테이블에 선곡을 할 수 있는 종이도 있고 전화기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이걸 보니까 컨셉 사진 하나 찍고 싶어져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정말 아날로그 느낌 가득하지 않나요? 금붕어가 있는 어항도 있고 다방에 있는 소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 나중에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다시 오게 된다면 DJ 오빠 있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음악다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화관도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관의 이름은 세문안 극장입니다. 마치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이 레트로한 간판, 정말 과거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세문안 극장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영화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도 있고요. 빈 매표소에 앉아가지고 표를 파는 듯한 사진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 2층에서는 실제 뭔가를 상영하고 있었는데요. 영화 보기 앞서서 매점 들르는 건 국룰이죠. 아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팝콘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있는데요. 저는 저 웬디스 햄버거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영심이를 상영 중인 것 같았는데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세문안극장 옆에 숨겨진 듯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에는 오락실과 만화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곳인데요. 역시나 오락실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게임에 매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경고장이 하나 붙어 있는데 게임에 미쳐 있으면 엄마에게 등짝 맞는 건 여전한가 봅니다. 2층에는 만화방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만화책들이 빼곡하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을 잡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원이라는 곳인데요. 이용원 좀 생소한 단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이용원은 되게 잘 아시는 곳인데 바로 미용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용사셨네요. 이렇게 이용원을 둘러보니까 손때 묻은 도구와 그리고 낡아있는 의자까지 정말 옛날 과거의 향수를 느끼기 좋은 공간인데요. 이용원을 구경하고 나서 옆 골목으로 향해 봅니다. 이 골목 안쪽에서 되게 재미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교실을 옮겨놓은 듯한 이 장소, 만화영화 검정고무신에서나 볼 법한 장소입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난로 옆에 층층이 쌓아놨는데 그 모습이 되게 정겹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학생들의 준비물을 책임지던 문방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문방구에 대한 기억이 되게 재미나게 남아있는 게, 학창시절에 이렇게 준비물을 사가는 것보다 오히려 만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만두가 엄청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 싶네요. 여튼 돈이문박물관 마을을 걷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도대체 이 장소가 왜 올해까지만 운영하게 되었나. 사실 이 장소 서울 도심에서도 종로구에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진짜 끝판왕인데다가 체험할 것도 많고,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고, 전시하는 것도 많은데 도대체 왜 올해까지만 운영하게 되었는지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문박물관 마을이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서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결국에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참 아쉽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가볍게 올 수 있는 체험 마을은 다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6년까지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 전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돈이문박물관 마을에서는 흑백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흑백 사진 한 장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한 장씩 남기고 추억을 꽃처럼 전시해 놓았는데요. 저도 한 장 찍어 보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잘 나왔나요? 저는 이번에 돈이문박물관 마을에 와가지고 정말 알차게 구경하다 갔는데요. 100년간의 시간이 중첩된 이 공간에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고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감성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와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곳에 오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던 게 되게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 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번 외출을 마무리하는 짧은 영상 하나 남기고 외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보고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좋은 장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